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오히려 모욕에 가까운 수준의 선언이며 무너진 자존심을 정면으로 찌르는 경고에 가깝다. 그동안 환상 속에 구축되어 있던 축구 세계 전체를 단숨에 깨우는 충격적인 일격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왜 동아시아 축구의 중심이라 자처해온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부패와 비겁함이라는 극단적인 언어까지 동원하며 강하게 비판하게 되었을까? 이처럼 노골적인 조롱과 냉소가 담긴 논조 뒤에는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오랜 시간 외교적 수위를 지키던 일본 언론이 왜 이 시점에서 이웃 국가의 내부 문제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일까? 국제사회의 분노와 한국 축구 팬들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려면 권력으로 덮어둘 수 있다고 믿어왔던 문제들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제동이 걸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벌어진 상황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축구는 역사적으로도 보기 힘든 모순적인 국면에 놓여 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스템 내부는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요미우리 신문이 언급한 최하위 수준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행정구조 전반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이어진다. 그 안에서 모든 재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갇혀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도덕적 신뢰를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전력강화위원회 구성과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은 더 이상 소문 수준이 아니라 축구협회 수뇌부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나타난 반응은 책임있는 해명이나 사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직 전체가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움직임만이 이어졌다. 홍명보 감독 또한 공적인 절차 속에서 언론의 시선을 피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외부 언론의 비판을 더욱 자극했고 결국 요미우리 신문은 매우 상징적인 문장을 남겼다. 만약 가장 큰 경쟁자가 더 이상 부러움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으로 바뀐다면 이미 그 자부심은 무너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논리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현대 축구 운영에서 요구되는 거버넌스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감독은 단순한 전술 지휘자가 아니라 조직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법원이 해당 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순간 감독은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설득할 가장 중요한 권위, 즉 도덕적 정당성을 잃게 된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을 이끄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조직 전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스타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협회 내부의 문제는 단순한 행정 논란을 넘어 선수들의 자존감과 팀 전체의 신뢰 구조까지 흔드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적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부패라는 단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정당성과 신뢰를 침식하는 구조적 문제를 의미한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한국 축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손흥민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장거리 이동의 피곤함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후배 세대가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소모되는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깊은 무력감이 함께 스며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황금 세대가 겪는 비극은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닙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과 희생이 제대로 담길 수 없는 구조적 그릇 속에 계속해서 버려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가진 국가를 향한 헌신과 자부심을 자신들의 흔들리는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를 단순한 스포츠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두고 잔혹한 형태의 명예 착취라고 표현합니다. 경기 이후 손흥민이 보이는 눈물 역시 단순한 패배의 감정이 아니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그는 결과에 대한 아쉬움만으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스스로 팀을 침몰시키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한 데서 오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미국 현지에서 받고 있는 시선 또한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ESPN과 The Athletic 같은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다가오는 북미 월드컵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도체제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철저한 프로 정신의 상징으로 치켜세웠던 MLS 관계자들의 과거 발언은 팬들의 분노를 피해 조용히 출국한 감독의 모습과 대비되며 더욱 큰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KFA 전체의 도덕적 신뢰 붕괴를 상징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겁함이라는 단어가 조직 전체를 덮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 축구계에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꼽히는 신문선 교수는 방송에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항소와 대응 방식이 책임 회피를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축구가 정의와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며 거짓과 불투명한 구조 위에서는 어떤 대표팀도 진정한 강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네이버와 네이트 등 국내 주요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분노가 이미 통제 범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KFA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손흥민의 정의를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동시에 확산되며 여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격한 표현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구조 속에 방치해버렸다고 토로합니다. 일부는 일본인들로부터 자존심을 지적받는 상황이라면 협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조롱 섞인 논조는 한국 축구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 즉 숙적 앞에서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기 패배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라이벌이 더 이상 경쟁의 눈빛이 아니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그 어떤 스코어보다도 더 큰 굴욕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 축구의 위상이 선수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외부 구조에 의해 잠식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KFA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며 기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권력과 재정적 이익이라는 기득권 구조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시대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가두고 숨길 수 있는 장벽은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팀과 팬 사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출정식까지 취소하고 미국으로 떠나려 했던 행동은 결국 그 자신이 더 이상 축구 공동체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그는 이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거센 혼란 속에서 생존만을 고민하는 개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축구는 본질적으로 팀 스포츠입니다. 권력자의 생존 논리만을 중심에 둔 구조는 결국 그 조직 내부의 톱니바퀴에 의해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이 서구식 프로 모델을 받아들이며 개혁의 속도를 내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한계를 감추기 위해 특정 스타 선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결코 지속 가능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임시적인 봉합일 뿐입니다. 로드나 티에리 양리가 강조했던 강팀 운영의 핵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스타 선수는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지만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오직 완성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수들은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미래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잠식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날카로운 지적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축구를 개인의 권력 구조로 변질시킨 이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황금 세대는 결국 찬란하지만 비극적인 기록 속 한 페이지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시대적인 체제 속에 갇힌 채 고독한 천재들의 집합으로 기억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가를 중요한 경기들이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 팬들의 시선은 더 이상 경기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전술이나 경기력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감사 보고서, 그리고 지도부의 행방에 대한 뉴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시스템을 뒤로 한 채 그라운드에서 고군분투하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모습은 이미 하나의 상징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기 장면이 아니라 구조적 실패가 만들어낸 현실의 단면입니다. 결국에는 무능한 운영진의 책임을 덮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정신적 노동과 명예가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이 불법 감독이라는 논란 속에서 내년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한때 아시아의 모델이라 불리던 축구 강국의 공식적인 붕괴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냉정하고 단호한 보도, 이후 드러난 진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한국 축구에 부족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정직성이라는 점입니다. 부패한 구조는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영광을 결코 보장하지 못합니다. 비겁한 도피와 자존심의 거래, 그리고 법의 판단보다 권력자의 자리가 우선되는 구조 속에서 축구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계산의 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외부의 조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롱이 정확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축구는 분명한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은 한 세대 전체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패배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기회를 통째로 잃게 될 위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과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